우리나라에는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별서정원이 참 많습니다. 별서정원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자연 속에 따로 집을 지어 책을 읽거나 즐기기 위해 만든 정원인데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움이 더해져 많은 곳이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녀본 별서정원 중에서 실제로 가보면 참 좋은 4곳을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행 브로셔를 구독하시면 다양한 여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담양에는 조선 최고의 민간정원으로 평가받는 소서원이 있습니다. 소서원은 조선 중종 때의 선비로서 조광조의 제자인 양산보가 지은 원림인데 우리나라 민간 원림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명승 제40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원림은 일종의 정원이지만 동산이나 숲의 자연 상태를 그대로 조경으로 삼으면서 적절한 위치에 집과 정자를 배치한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 조경을 의미합니다.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의 소서원은 계곡을 낀 야산에 약 1400여 평 규모로 조성되었는데 자연과 인공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조선시대 선비들의 심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소서원의 입구는 울창한 대밭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뻗은 시원한 중림의 모습은 여기가 대나무의 고장인 담양임을 일깨워줍니다. 대밭을 지나 소서원 안쪽으로 들어서면 벽오동 나무 아래에 사방 한 칸의 초가정자, 대봉대를 만납니다. 대봉대는 귀한 손님인 봉황을 기다리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와지붕을 얹은 긴 흙돌 담은 소서원을 아늑한 공간으로 감싸주는데 별도의 대문을 만들지 않아서 개방감도 함께 느껴집니다. 담장의 북쪽편은 계곡을 가로지르게 되어 있는데 마치 돌다리를 놓듯이 받침돌이 담장을 고이고 있어서 담장 밑으로 냇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놓았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개방성이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인공의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화단 위의 담벼락에는 양산보의 오두막이라는 뜻으로 소쇠처사 양공지려라고 쓴 송시열의 글씨가 문패처럼 적혀 있습니다. 양지바른 언덕 위에는 소서원의 중심 건물로 사랑채와 서재를 겸한 제월당이 있습니다. 제월당 아래 계곡 바로 앞에는 광풍각이라는 팔작지붕의 정자를 세웠는데 제월당이 주인을 위한 집이라면 광풍각은 손님을 위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연과 인공의 아름다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곳에서 총체적 지식인의 안목으로 위대한 원림을 조성한 사대부 문화의 강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후산마을에는 대한민국 명승 제58호로 지정된 명옥헌 원림이 있습니다. 후산마을은 원래 조선 인조 때의 선비 오이도가 은둔하여 살던 곳인데 그의 아들 오이정이 칩거할 목적으로 명옥헌 원림을 조성하였습니다. 네모난 모양의 작은 연못과 큰 연못을 앞뒤로 만들고 그 가운데에 정자와 서재를 겸한 건물인 명옥헌을 배치한 간단한 구성이지만 연못 주위에 소나무와 배롱나무를 넓게 심어 시원하고 장엄한 공간 구성을 보여줍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옥구슬이 부딪히는 것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명옥헌은 주변 경관이 연못에 비치는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여 자연에 순응한 조상들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50여 그루의 오래된 배롱나무가 가득 늘어선 명옥헌 원림은
꽃이 만개하는 한여름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전남 강진에는 한국 전통원림의 백미로 평가받는 아름다운 백운동원림이 있습니다. 백운동원림은 조선 중기의 처사 이담로가 조성한 원림인데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운 배치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이루고 있어 명승 제115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원림의 진입로는 숲이 매우 울창한데 특히 오래된 동백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솔길 옆 바위에는 이담로가 새겨놓은 백운동이란 글씨를 볼 수 있는데 백운동이란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안개가 되어 구름으로 올라가는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1812년에 이곳을 다녀간 뒤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제자인 초이선사에게 백운동도를 그리게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호남의 유서 깊은 전통 별서의 모습이 오늘날 재현될 수 있었습니다. 원림의 하이라이트는 담장 밖의 언덕 위에 위치한 정선대라는 정자입니다. 정선대에 오르면 백운동 원림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신선이 머물렀다는 월출산 옥판봉을 한 폭의 그림처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원림의 뒤편에는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데 드라마 환혼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백운동 원림은 담양소소원, 완도 복일도의 세연정과 함께 호남의 3대 정원으로 평가되는데 조선 중기 선비들의 은거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의 추화산 동편 기슭, 밀양강과 단장천이 만나는 절벽 위에는 조선 중종 때의 선비 이태가 지은 월연대와 쌍경당이 있습니다. 명승 제87호로 지정된 월연대 일원은 월연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담양소소원과 종종 비교되는 대표적인 별서정원입니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북쪽이 월연대, 남쪽이 쌍경당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계곡은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입구에 위치한 소슬대문으로 들어서면 왼쪽으로 쌍경당이 있습니다. 쌍경당은 주변 경관을 조망하기 좋도록 방과 대청을 개방형으로 꾸미고 사계절 모두 기거할 수 있도록 아궁이를 만들었습니다. 쌍경당에서 월연대 방향으로 가려면 재원을 지나게 되는데 이 건물은 이태의 맏아들인 이월량을 추모하기 위해 1956년에 후손들이 건립한 것입니다. 이제 계곡에 놓인 쌍천교를 건너 월연대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월연대는 북쪽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밀양강을 내려다보며 남쪽 방향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월연대는 정자 기능이 두드러지도록 가운데에 방 한 칸을 두고 사방을 대청으로 두른 형태입니다.
월연대 아래쪽에는 나무줄기가 하얀 백송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약 500년 전에 중국을 다녀온 사신이 가져와 쌍경당 근처에 심은 것인데 처음 심었던 나무는 말라 죽고 처음 나무의 자손인 수령 280년 된 백송 한 그루가 살아남았습니다. 월연정이 각 건물은 자연지형과 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전통 조경 방식을 잘 보여주는데 자연과 어우러지고자 했던 선조들의 자연관과 건축 조경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통 별서정원 4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4곳 모두 각각의 특색을 가진 참 좋은 여행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멋진 여행지들을 찾아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